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전략도 촘촘하게 세워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장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또 지난달에 블랙 먼데이가 떠오르기도 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다시 또 떠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락했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도 반도체 중심으로 낙폭이 상당합니다. 변동성도 너무 큰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선상이 아니고 네. 바닥을 찍어 가고 있는 현상에서의 지수 조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상승과 하락은 1, 2, 3월에는 주가 좀 약세 현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4, 5, 6월에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7, 8, 9 약세고 10, 11, 12 하반기에 이제 네. 주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김수환 제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지난해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지수상으로는 한 2,300포인트가 저점이었거든요. 2,300포인트를 찍었던 지점에서의 월이 어느 월일까요? 근데 보통 이 통상적으로 8, 9월이 좀 어렵잖아요. 10월에 찍었습니다. 10월에 찍었나요? 그러면 지지난해 22년도에 2,200포인트 선이 지수의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이때는 몇 월에 지수 저점을 찍었을까요? 10월인가요? 9월이었습니다. 9월인가요? 이것도 9월이에요? 통상적으로 9월 장은 과거 한 10년, 뭐 20년 우리가 넓게 시장의 상황을 판단해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월은 아니었어요. 근데 바꾸어 말하게 되면 지난해와 지지난해 9월과 10월에 지수의 저점을 찍고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점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현상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 하락으로의 반전돼서 하락으로 연속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의 과거 흐름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증시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의 첫 번째, 지금 하락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에서의 지점이고요. 두 번째, 미국 시장에서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전혀 사실과는 조금 다른 내용에서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전일 나왔던 미국의 PMI 구매관리지수가 뭐 47.2 전 월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하게 50 이하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 예상치 잠정치가 나왔죠. 예상치는 2.8% 성장한다라는 예상치가 나왔고 잠정치, 그러니까 확정치가 아니고 잠정치는 3%.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왔던 예상치보다도 0.2%가 GDP 성장률이 성장했다라고 미국의 발표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소비 위주의 미국이 경제가 현재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M7 종목들은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반면에 소비재,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코카콜라, 그리고 월마트, 그리고 3M, 그리고 뭐 화학 관련주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했거나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 하에서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종목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점.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이유는 기존의 그 구매관리지수나 ISM 제조업지수가 지난해 대비해서는 조금 취약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소비가 이를 받쳐주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단행되게 된다면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불식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시장이 침체 흐름으로 진행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한 기준에서의 시장 흐름, 미국과 우리 시장 전체적인 내용에서의 흐름들을 되짚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오늘 정말 무시무시한 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과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이전에도 9, 10월쯤에는 이런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올라갔던 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수 자체는 이제 위축되는 모습 보여줬지만 소비가 이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관망도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섹터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낙폭이 과대하거나 아니면 뭔가 방어적인 성격, 밸류업 관련된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경기 방어주일 텐데 이쪽이 엄청 큰 수익을 누리기에는 사실 뭐 종목들이 크게 급등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는 네네. 경기 침체주, 경기 후퇴주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음식료 업종, 전기, 가스, 수도, 통신도 유틸리티, 있고요. 네. 통신 이게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네네. 판단을 하는데 주가가 하락하거나 경기 침체를 우려할 때는 경기 방어주들이 주가 막 올라가야 돼요. 네. 뭐 KTNG라든지 한국전력 오늘 그렇죠. 네. 그런 흐름에서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경기 방어주 차원에서의 주가 흐름이 일부 방어 차원에서의 주가 움직이기 하고 있긴 하나, 덜 빠지고 있긴 하나 네. 이들 종목이 상승을 주도하지는 않고 그냥 있거든요. 견디는 정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은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이 아니고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의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화학주가 있을 수 있고요. 유통주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시간은 좀 걸리거든요. 철강주.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경기 방어주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기 방어주를 우리가 잠깐 피해 있을까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경기 방어주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이 마련되겠지만 네. 지금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의 흐름이 아니기 앞서 때문에 아니라고 해주셨죠. 네. 네. 그래서 경기 방어주로의 우리가 피해가는 시장에서의 그런 투자 대안은 현재는 아니다. 네. 오히려 조금 공격적으로 네.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판단합니다. 빠질 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 오늘은 사실 좀 투자하기 쉽진 않은 장인데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굉장한 또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쪽을 좀 담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증권업 쪽입니다. 증권. 네. 증권업. 그러니까 증권업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네. 증권업은 시황산업이고 네.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가는 산업의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데 왜 증권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아직 투자 시점 아니라고들 보통 네, 그렇게 네, 말씀을 네, 하시죠. 그럴 수 근데 있죠, 네. 관점이 좀 다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시황산업이기 때문에 지수가 막 올라갈 때 증권주들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 증권주들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접근이냐? 증권주는 지난해 2, 4분기 이후부터 시장에서 재평가, 적정한 평가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건 네. 이제 PF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계속 압박을 받아왔죠. 그래서 네.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지수가 지금 뭐 최근에 2,800포인트를 가고 2,700포인트를 갔지만 현재 네. 주가 수준에서의 측면을 본다면 한 2,400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종목이 올라오긴 했지만 대다수의 증권주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고요. 여기에 뭐 따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ETF가 출시되고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뭐 기본적으로 많이 맞아요. 알고 있는 네.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증권 업종에 대한 투자 대안으로서의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금리 하락입니다. 네. 금리가 하락이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금리가 하락하면 유동성이 이제 채권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증권주가 좋아할 이런 관점에서의 흐름들이 아니고요. 네.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 채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은행이 가장 채권 그 보유 잔고가 가장 많고요. 네.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채권 보유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채권 중개를 많이 하죠. 네. 증권회사가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중개,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수익에 있어서 주식을 매매하는 중개 수수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증권사의 수익의 브로커리지 수익 중에서 주식보다도 채권 쪽의 중개 수수료가 더 큽니다. 채권은 단위가 하나에 100억이거든요. 네. 주식은 각각 주가에 따라서 달리 하겠지만 그런데 금리가 인하될 때 왜 평가액이 달라지고 채권 매매가 많아지느냐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가는 올라갈 때 수익이 늘어나고 올라갈 때 거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통상. 근데 금리는 채권은 내려갈 때 수익이 늘어나고 내려갈 때 거래가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기존에 그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때는 손실이 계속 늘어났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기다 PF까지 더 추가되면서 여기에 더더욱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에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금리가 최근에 미국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고 우리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에서 하락할 요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채권 평가액이 늘어나겠죠. 수익이 나겠죠.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채권에 대한 가격이 내려갈 때, 금리가 내려갈 때는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브로커리지 수익도 증대가 되겠죠. 최근에 시장을 압박했던 증권주에 대한 PF 우려에 대한 부분도 충당금을 쌓았고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방안책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증권사 수익이 대다수 일어나지고 있는 브로커리지 수익에 있어서도 채권 쪽에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네.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가격적으로 볼 때도 지금 2,400포인트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증권업체를 볼 수 있겠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권 업종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권업종은 앞으로 지금 같은 시장이 하락하고 침체된 과정에서 과거에는 시황산업으로 치부되어서 시황이 좋을 때 지수가 상승할 때 증권업종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발현되면서 증권주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 인하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밸류업, 거기다가 상대적인 저평가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증권주 매력적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정부에서 5월에 중단했었던 토큰 증권 네. 법제화에 대한 이슈 나오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STO 쪽이 많이 움직이는데 테마 그렇습니다. 성격이 짙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보다는 증권주에서 우리 기회 노려볼까요? 토큰 증권과 관련된 이슈는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9월장의 이슈와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네. 이 지난해 실행되려고 했다가 계속 연기돼서 이번에 다시 실행되려고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STO 시장은 자본시장 확장 면에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여기에 야간 시장까지 아마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토큰 시장이 뭐 말로는 300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증권 회사 입장에서 수익 다변화 정책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좀 시간을 넓게 해서 야간까지 거래된다는 내용도 추진이 맞아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하나, 둘, 셋 이런 증권주에 대한 호전적인 내용들이 발현될 때 증권주는 계속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토큰 증권뿐만이 아니고 야간 시장 개설까지의 흐름들이 증권주에 대한 재료가치 측면에서 좀 더 부각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현상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증권주 안에서 이제 종목 골라봐야 될 텐데 한창 금융 지주사들 신고가 랠리 보일 때 증권주들 중에도 신고가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몇몇 지금 있었죠. 네, 네. 그러면 그거 제외하고 봐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앞서 채권 평가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들 그리고 채권 거래가 많은 회사들 뭐 이런 내용에서의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아볼 수 있는 내용에서의 외적인 변수들에 네, 대한 네. 내용을 말씀드렸죠. 채권 평가익이 많거나 채권 거래가 많은 회사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형사입니다. 소형사는 자산 그 자기 자본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채권 평가 수준에서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대형사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지주사격의 증권사라든가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회사라고 하면 삼성을 많이 거론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회사. 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의 수익성 구조 측면에서의 개선이 되는 현상들의 모습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픽업, 탑픽 종목으로 삼성증권은 현재 시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여타 증권사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하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47,400원. 지금 가격 수준이면 무난하다고 보십니다. 네. 상승 이후에 조정받았고요.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하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상승한다고 한다면 저기 앞에 고점 6만 원 수준이 저기 앞에 1년 전의 고점이거든요. 네. 이 수준까지의 흐름은 충분히 도달 가능한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현 시점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 증권주대에서 삼성증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증권주 안에서 탑픽으로 삼성증권 말씀해 주셨네요. 연말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의 자리 47,000원 매수가, 목표가는 이전의 고점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손절가 45,000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네. 또 이 시장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잠재워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까지 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